63세 퇴직자가 선택한 개인 택시 기름값도 못 버는 현실에 오열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의 삶,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주변을 보면 회사 생활만 오래 하면 편안한 노후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연일 저금리, 고물가, 그리고 연금 부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작은 가게를 열거나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업종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조금은 여유롭게, 예를 들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게 솔직한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63세의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신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려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기름값도 못 건져서 눈물이 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개인 택시라는 게 꽤 수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정 정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은퇴 준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를 좀 더 진솔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하게 된 사연. 한창 벌 때는 몰랐어요. 회사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문제는 3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어요. 막상 퇴직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63세 이상 우가명 씨의 고백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기약 없이 이어지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빨리 그만두고 자유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수입이 없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 30년 차 몰아본 운전 경력이 있는데 택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개인 택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개인 택시가 그래도 돈 좀 벌리지 승객도 꾸준히 있고 기사님들 벌이 괜찮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차라리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인 택시 넘버를 사느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나갔고 차 마련하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유류비랑 보험료, 그리고 각종 관리비인데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유류비를 빼면 몇만 원 남을까 말까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럼 그날 하루는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난 하루 종일 차에서 뼈가 빠지게 운전했는데 내 손에 남은 돈은 기름값 빼고는 얼마 없으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사실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라는 게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나 독립성을 가진 직업인 동시에 기름값과 차량 관리비, 세금, 보험료 등이 크게 드는 사업 형태이기도 하니까요. 2. 다른 은퇴자들의 비슷한 고민 3가지 사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해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결국 은퇴 후 계획 부재나 실제 수입과 지출 간의 괴리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예요. 2-1. 장사를 해볼까 했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아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40년 가까이 재직한 공기업에서 퇴직하시자마자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간단하게 만들고 팔면 손님도 어느 정도는 오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게세, 권리금, 월세, 재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배달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배달 앱 수수료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 꿈을 펼쳐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무척 녹록치 않았습니다. 가게가 너무 한가해서 걱정했던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손님이 몰려 매장 관리가 안 되는 날도 있었고요. 조금 안정될 무렵에는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도로 번 돈을 써버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손님들에게 음식 만들어주며 사는 게 재미야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늘 달고 사신다고 합니다. E-2. 연금 믿고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믿고 별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까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연금 액수가 크지 않았고 세금이나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 지출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나 약값 같은 의료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축해둔 돈도 어느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제 와서 어디서 일을 찾나 싶어서 그분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60대 중반이라는 게 애매한 나이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나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게다가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 젊었으면 무슨 알바라도 뛰면서 버티는 건데 하며 아쉬워하시더군요. E-3. 은퇴 후에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었는데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어떤 분은 한때 골프, 여행,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겠다는 로망을 갖고 계셨어요. 퇴직 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해왔고 목돈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가정 내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이라든가 부모님의 병원비 같은 크고 작은 도움을 줘야 했고 또 집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여기저기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래서 사람들이 남는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구나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한 꿈을 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취미 활동을 즐기는 노년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시 파트타임 일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3.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자세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덜 당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재무 설계. 은퇴 후 고정지출보험, 공과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부터 탄탄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현재 50대 혹은 60대 초반이라면 퇴직 시점부터 10년, 20년 후까지 어떤 재무 계획이 필요한지 꼼꼼히 계산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지 미리 고민하기. 사업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찍부터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63세 가장분이 개인 택시를 선택했던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만약 좀 더 일찍부터 다양한 대안의 작은 온라인 사업, 배달, 자격증 취득을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력과 강점을 살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고용센터나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재단 등 의외로 다양한 기관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와 체력 유지.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몸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해도 허리나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장사를 해도 계속 서 있거나 무거운 재료를 옮겨야 해서 힘들 수밖에 없죠. 운동이나 건강검진, 식습관 개선을 통해 미리 체력 관리를 해두면 은퇴 후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현실 공유. 은퇴 후에 아내 남편과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은 부모님 보양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제적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니까요. 4. 마무리하며 63세 퇴직자가 선택한 개인 택시 기름값도 못 버는 현실에 오열하다. 이 문장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노후에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며 살 수 있다는 환상이 이제는 더 이상 전 세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늘 암울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자신만의 적성이나 취미를 찾아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다만 그러려면 미리 재무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혹시 지금 50대나 60대 초반이시라면 당장 큰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고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가볍게라도 적어보세요.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지금 내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기술과 체력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때로는 딸이나 아들 혹은 전문 상담가,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에요. 당장 기름값도 안 남아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보게 되셨으면 좋겠고,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63세 가장님의 사례가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또 언젠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상황이 올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현실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